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일부 진행을 맡게 된 마스터 프로핏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24일 거의 안 남았어요. 21년도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덮어두고 좋았던 기억들은 좋은 기억대로 남겨두고 이제 앞으로 22년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1년이라는 사이클을 지나면서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성장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성장된 그 원동력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22년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세 테마를 통한 뭐 기회의 포착과 쟁취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 진행할 텐데요. 뭐 이전에 제가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를 끌어갈 다양한 주제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반도체, 뭐 엔터 그리고 뭐 또 뭐 있었죠?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과 산업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방송도 좀 잘 시청을 해보시고 그럼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캐치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청자분들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마스터 프로핏 사단의 카이로스가 잘하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요. 1시간 동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단순히 뭐 어디서 뭐 전후 사정도 모르는데 그 종목 좋다더라 어떻다 카더라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시고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저랑 같이 매매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왜 탑다운 하는지는 알게 돼요. 오늘 방송도 제가 그렇게 이끌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도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시는데 탑다운 방식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시장 그리고 이제 업종 테마를 살피고 가장 밑에 종목 하나의 종목으로 이제 핀셋처럼 찝어내는 과정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전체 시장 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환경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등등 뭐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겠는가 라는 부분을 또 조금 이제 작은 단위로 추려 들어가는 거죠. 업종이나 테마를 좀 살펴보고 그 업종과 테마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매집했을 때 좀 유리하겠다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을 찾아내는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탑다운 방식이 종목 발굴하는 방법인데 오늘 제가 집중할 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업종과 테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업종과 테마 업종 테마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분을 못 하시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기회들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도 기회를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방송에서도 기회 드리고 뭐 그 전에 방송들에서는 결과도 나왔죠. 좋은 결과까지도 만들어냈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그 내용으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이제 시장 살펴보니까 우리 그 국내장 어땠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뭐 금요일 24일 금요일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22일 수요일 장 마치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이 이제 뭐 좋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다가 약간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지지부진하죠. 뭐 굉장히 지저분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저분한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이제 월화수 3일만 놓고 봤을 때
월요일 날 굉장히 그 음봉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음봉 크게 나오고 주말간에 그 안 좋았던 악재 소스들이 재료들이 시장에 좀 큰 타격을 주면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던 월요일이었고, 그 후로도 이제 좀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아랫골이 좀 많이 올리면서 아랫골이 많이 늘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이제 쌍끌이로 매수하는, 매집해주는 그런 장이었고, 선물 지수 또한도 여기 그 기관이 굉장히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기관이 한마디로 이제 버티고 있는 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시가총액 이제 상위 10개, 상위 10개, 상위 20개, 30개, 시총 상위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굳건하게 잘 지켜내는 장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대, 2%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고, 그 밑으로도 이제 현대차도 나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의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공룡주들은 좀 굳건하게 버텼는데, 스몰캡의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수요일장 끝난 것만 놓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단을 해보자면은, 지속적인 하락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수급 상황이 좋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을 좀 비추어 볼 때, 뭐 내일장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오미크론 이슈라든가 이전에 좀 안 좋았던 악재 소스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종 모멘텀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 좋은 호재 소스들,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내 시장 좀 견인해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이슈, 뉴스들이 있었냐라고 좀 살펴볼 때, 보통 이제 12월 연말 되면 우리가 산타랠리 하죠. 12월 연말이 되면은 뭐 전체적인 뭐 대형주, 중형주, 뭐 소형주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좀 산타 랠리가 좀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시원하게 그 산타 랠리를 이어갈 것 같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 좀 핵심적인 게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죠.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묵직한 한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묵직한 한방이라기보다는 조금 권투에서 잽이라고 하죠. 잽, 가볍게, 근데 이게 가벼운 한방인데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좀 싫어하잖아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 이슈가 강력하고 묵직한 한방은 아닌데, 이 불확실성이 조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 이슈가 말 그대로 묵직한 한방이 아니다 보니까 시원하게 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장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그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 시총의 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우리 국내장이 좀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반도체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 뭐 특히 뭐 전기차 시장 쪽으로는 우리가 좀 앞으로 뭐 추후 뭐 당장 내년 뭐 내후년이 아니라 24년, 25년도까지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다 보면은, 물론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뭐 지지부진하게 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장이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황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곧 국내 지수 상승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방송 강의에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 왕자를 탈환할 것이다라는 말들도 있고, 지금 뭐 TSMC라든가 중국과 이제 그 대만의 이제 그 좀 정치적인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짜가고 있어요. 뭐 뉴삼성 이뤄내는데 아주 좀 순탄하게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홍남기 부차장이 전기차에 이제 16만 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큽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산업이 뭐가 있냐? 스마트폰. 지금 뭐 저도 있지만, 저도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있지만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는 연간 2배씩 올랐습니다. 2배씩. 그 성장률이 2배씩.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2배씩 성장한다고 하면은 4년 뒤에 5년 뒤에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50%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침투율이라고 하죠.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2배 성장한다는 건 굉장한 수치인데, 지금 국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 산업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괄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전기차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국내 이슈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해외 이슈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유럽과 달리 증시가 좀 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막 산타 랠리로 막 급격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위축되진 않았다. 지금 뭐 위축되진 않았다라는 기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미국 FDA에서 이제 뭐 알약 치료제 승인됐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뭐 치료제가 나왔다, 백신이 나왔다라는 말은 많았지만 이때까지 좀 시장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극적으로 뭐가 변하진 않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우리가 뭐 코로나가 뭐 다음날 무슨 뭐 약 하나 개발돼서 해소되고 그럴 이슈가 아닙니다.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투에서 이제 잽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계속 악화되거나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단시간에 이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사라질 재료는 아니다.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랑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 동네가 좀 시끄럽죠. 그쪽 동네가 시끄러운데 천연가스를 지금 러시아가 좀 막아버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려는 부분에서 유럽이 선도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선도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환경을 좀 개선을 해보자, 탄소 배출권을 좀 줄여보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이면적으로는 지금 뭐 러시아의 지금 천연가스로 인해서 계속 자금 압박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원 압박을. 자원 외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산업들을 볼 때 같이 체크해 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체크해 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뭐 유럽 쪽, 서유럽 쪽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이제 투자회사인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족 현상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점점 커진다라는 거고, 배터리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 당연히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호재 이슈죠.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수요가 계속 많고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좀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산업별로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좋은 종목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내려갈 텐데, 제가 항상 이 시간 그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일부 시간에 제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종목까지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종목까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C랩이라는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다. 추천해 드리고 좀 관심 있게 봐라 했던 종목인데 C랩 어땠죠?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10% 이상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SL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SL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다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제가 테크윙 가져왔었고, 엔터 레저 쪽에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적은 건재한 게 캡티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일기획 광고사를 좀 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종목 C랩, SL, 테크윙, 제일기획 전부 다 시세 지금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봐도라고 했을 당시 이후로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 같은 걸 보고 좀 뭐 트레이더, 뭐 단기 트레이닝을 하는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료적 가치도 충분하고 기술적 가치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까지도 충분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 자동차가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재료 가치 충분하고 기술적 가치 충분하고 기술적 지표 충분하고 기업 가치 충분한 종목, 그러니까 들어가기 편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종목으로 제가 가져올 테니까 같이 좀 천천히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21년도 마감하는 21년도는 좀 편하게 마무리 짓고 22년도를 좀 준비하는 종목이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체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할 때 전체 시장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져온 산업 그리고 뭐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다들 들어봤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뭔지 그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차 전지가 뭔지 아세요? 1차 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형 배터리 있잖아요. 원형 배터리. 그거를 1차 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서 쓰고 다 닳아버리면 방전이 되면은 버리죠. 버리고 새로운 걸 씁니다. 그런 게 1차 전지. 2차 전지하고 1차 전지의 가장 큰 차이는 충전이 되느냐, 충전이 돼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이제 방전이 되면은 버리는 거고, 버리고 새로 쓰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방전된 후에도 다시 충전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바로바로 폐건전지, 폐배터리가 돼버리는 1차 전지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적이죠. 지속 가능성도 있고, 그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그러면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뭐 전기 자전거라던가 요즘 뭐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2차 전지 산업에 관련이 있는 2차 전지 관련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다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이거 뭐 우리 자기 전에 충전하고 평상시에도 뭐 무선 충전기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로 충전을 하시잖아요. 스마트폰도 2차 전지 사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 제품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주목할 부분인데, 전기차하고 ESS 전력 저장 장치, 이 두 부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흔들리고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제가 막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ESS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ESS가 이제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제가 뒤에 이미지는 좀 가져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뭐 친환경 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이라든가 혹은 뭐 태양열 같은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제 전력을 만들어내고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저장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ESS 전력 저장 장치죠. 전력 저장 장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사업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적인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님들도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부정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 글로벌적인 큰 흐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혁혁한 공을 세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ESS 전력 저장 장치인 거죠. 한마디로 2차 전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식쟁이들이 볼 때는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이 전기차 산업하고 ESS 산업이다 라는 점 일단 한번 짚고 가시고 2차 전지는 충전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 2차 전지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전기차하고 ESS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하나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또 너무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려우실 수가 있으시니까 일단은 여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양극, 파란색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음극입니다. 양극과 음극이고 이온이라든가 이제 전력들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방전이 돼요. 그리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넘어가면서 뭐 전력을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서 충전이 됩니다.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방전이 되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넘어가면서 충전이 돼요. 그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이제 간단한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뭐 리튬 이온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뭐 중간에 이제 그 분리막이 존재를 해요. 분리막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그 양극과 음극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흐릅니다. 좀 어렵죠.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흐르는데 이 전해질이 있어야지만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알면은 되시는데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양극과 음극, 양극 내에서는 뭐 양극재가 있고 음극 내에서는 음극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분리막이라는 막이 하나 있고 그 배터리 그 구조 밖에는 이렇게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흐른다, 물질을 좀 채워 넣는다 라고 알면 되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네 가지를 강조해 드린 게 관련된 그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 해당 그 원료들을 좀 만들고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만 배터리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뭐 충전과 방전은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그 정도만 좀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하려는 거지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현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진 리튬 이온 배터리 하나를 우리는 배터리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 배터리 셀이라고 부르고 이 배터리 셀들이 이제 뭐 10개 뭐 12개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모아 놓은 것을 배터리 모듈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모듈이라고 하고 이 또 배터리 모듈이 8개 뭐 7개 뭐 10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셀 다시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가 배터리 셀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배터리 셀 그리고 배터리 셀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배터리 모듈 그리고 배터리 모듈이 여러 개 모여져 있는 게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팩. 이 배터리 팩이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거죠? 핵심적인 부품이다. 전기차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팩이고 전기차에서 이제 가장 큰 난제가 뭐 빠른 속도 이런 게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배터리인 거죠. 2차 전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ESS
전력 저장 장치, 무슨 뭐 컨테이너 박스 같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이 안에 배터리팩 수십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 바람이 많이 불 때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해서 그 전력들을 여기 배터리팩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ESS 전력 저장 장치에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원자력은 좀 위험하니 어쩌니 뭐 화석 연료는 탄소를 배출하니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정책, 그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 전력 저장 장치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차하고 ESS 전력 장치가 우리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배터리 사업,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산업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다? 내연기관의 시대다? 아니죠. 전기차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끝나게 될 거고, 뭐 지금 뭐 자원 패권을 가장 쥐고 있는 게 오펙이죠. 오펙인데 오펙 국가들도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들의 다음 살 먹거리는 친환경 전력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의 추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추이에 가장 거대한 산업으로 꼽힐 게 전기차하고 ESS 전력 저장 장치인데, 전기차하고 ESS 전력 저장 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배터리다. 배터리다.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시고, 그렇다면 그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야죠. 뭐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머릿속으로 알고 고개 끄덕일 수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죠. 좋은 종목을 사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리는 거고, 다만 너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알면 좋지만, 지금 뭐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 1시간이라는 짧은 방송 시간 동안 다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머리 끄덕일 수 있는,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수준으로만 좀 봐보자라는 게 취지예요. 봐보자라는 게 취지이고, 그럼 이제 뭐 전기차하고 ESS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 가지고 뭐 리비안이라든가 해외에 전기차 관련돼서 증설될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죠. 국내에도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침투율이라고 불러요. 침투율.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시장에 차지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굉장히 미미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도로를 나가봐도 전기차 차량들 많이 있거든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우리 현대차도 전기차들 많이 지금 도로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가 아닌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침투율이 예상하건대 23년도에는 15%, 그리고 25년도에는 27%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나와요. 25년도면은 뭐 이제 뭐 22년도라고 봤을 때 한 3년 후인데, 3년 후에 세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각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씩 있을 정도로 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동차라는 게 많이 있고, 우리 산업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로 바뀌는 겁니다. 3분의 1이. 그럼 뭐 2025년까지가 3분의 1인 거지, 앞으로는 뭐 절반 혹은 뭐 점진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질 전망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배터리가 얼마나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차량용 반도체가 그리고 공급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연기관 차에 있어서는 지금 좀 악재죠. 뭐 지금 뭐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신차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뭐 웃기게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지금 좀 아쉬운 이슈이지만 전기차 상황에 있어서는 좀 좋은 이슈인 거죠. 왜냐면은 내연기관 차를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했던 차량 생산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지금 이미 그 자동차 회사들의 머리는 돌아갔거든요. 전기차 쪽으로 돌아갔는데 내연기관 생산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파일을, 그 캐파를 전기차가 가져가는 거죠. 전기차가 가져가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 더 유망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 글로벌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곳은 유럽이죠. 유럽 쪽에서 굉장히 뭐 이쪽 관련해서 기술도 굉장히 진보되어 있고 혁신적이고 발전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시장에 침투하는 침투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미국이라든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고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생산해낸 전력을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는데 그 저장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ESS 전력 저장 장치인 거죠. 여기에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적지적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ESS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뭐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좀 아쉬운 이슈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성장성이 좀 저조됐던 게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 규명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정부적으로도 밀고 있는 인프라 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는 올해는 좀 미진했지만 내년이라든가 향후 전망은 밝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E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당장 22년도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매출이 전기차 관련된 매출보다 2차 전지 산업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ESS 부분도 앞으로도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매출을 캐파를 만들어낼 산업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시고 그리고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일단 원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양극재냐, 음극재냐, 뭐 분리막이냐, 전해질이냐, 뭐 리튬 첨가제냐, 뭐 동박이냐 해가지고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밸류체인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들, 밸류체인들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반도체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 밑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 저희 카이로스 노란톡방에서 다 여기 반가운 이름들이 있어요. 반가운 기업들이 보여요. 뭐 후성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솔브레인, 뭐 LNF, 에코프로비엠 다 저희가 드렸어요. 다 드리고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도 재밌게 봤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제가 또 이제 남은 시간에 좋은 종목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2차 산업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밸류 체인 내에서 어떤 종목을 찝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산업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을 거고
자, 이제 유망한 종목,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 2차 전지에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 가져왔어요. 두 가지 가져왔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LG화학,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제 제가 여기도 써놨듯이 LG화학하고 느낌표 물음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회원님, 시청자분들께서도 LG화학 하고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맞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LG화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제가 이제 정말로 가져오고 싶었던 종목은 에코프로 BM인 거죠. 에코프로 BM인 거고,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LG그룹 계열사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석유화학 산업하고 첨단 소재 산업을 같이 합니다. 이 첨단 소재 산업이 뭐냐? 2차 전지. 2차 전지. 이 첨단 소재 산업이 2차 전지. 2차 전지하고 석유화학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LG화학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는데, 전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전기차, 그리고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ESS, 그리고 이제 소형 전지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좀 특화되게 기업을 다시 좀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또 드릴 텐데, 그런 게 지금 LG화학이라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라는 기업에서 분할해서 나온 게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리튬 2차 전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극재, 그 빨간색 플러스 부분, 양극재, 전구체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 전구체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세계에서 2위 시장을 세계 2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주목받기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뭐 다들 얘기하는 뭐 텐베거 종목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 뭐 10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그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었어요. 에코프로 BM이었고, 아무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LG화학하고 에코프로 BM 가져왔고요. LG화학 제가 이제 느낌표 물음표 뒤에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매수하라고 가져온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52주 신저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크고 좋은 기업이 왜 그러냐? 지금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IPO 신규 상장을 하면은, 요즘 그 신규 상장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신규 상장 IPO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고 다음 달 말에 할 겁니다.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LG화학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는 그 화학 업종도 좋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일을 한다는 부분에 이제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투자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적 분할을 했더라면 회사가 나눠지는 거고 지분이 나눠지는 거니까 뭐 괜찮을 텐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신규로 상장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2차 전지에 주목해서 LG화학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뻥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뭐 그런 기업의 스토리는 알겠는데 왜 그럼 LG화학을 가져왔냐? LG화학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다음 달 말이면은 신규 상장이 될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그 2차전지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무슨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빌빌거리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그 이슈의 중심에 지금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고 신규 상장 IPO 하겠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고 사실은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신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발생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라든가 그 한국거래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시끄러운 상황이고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겠네. 그 이전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제약사에서는 굉장히 공룡 기업으로 나온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았었거든요. 그 이전에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서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좀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튼 LG화학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근데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큰 공룡 기업인 LG화학이 이런 문제로 지금 어지러운 상태다 보니 2차 전지 산업군이 지금 업황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업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LG화학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LG화학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계속 최저가 52주 최저가를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기서 뭐 손절해라 혹은 뭐 추가로 이제 뭐 물타기를 해라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아직은 이제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좀 어지러워지긴 했지만 어지러워진 것은 맞지만 LG화학은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신규 상장되고 추후에 흘러가는 그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당연히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보니까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이나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LG화학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게 지금 현 시점에서 2차전지 업황 우리나라 기업 중에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LG화학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꼬여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진짜 제가 가져오고 싶었던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해서 텐베거 종목 중에 하나죠. 텐베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전지 업황이 2차전지 그 산업이 주목받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그 시총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었는데 지금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져서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전해질 부분에서는 글로벌 그 2위, 그 양극재 부분에서는 글로벌 2위 기업인데 에코프로비엠을 그럼 왜 가져왔냐? 지금 충분히 가치가 상승해 있는데 왜 가져왔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라는 그 지주회사 밑에 있는 사업회사거든요. 사업회사고 양극재를 다루고 있죠. 양극재를 다루고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친환경 그리고 2차전지 밸류 체인 내에 있는 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이죠. 에코프로 지주사인데 그 안에서도 가장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조금 좀 옆으로 이제 빠져서 지주사하고 사업회사하고 같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뭐 다른 부분들도 분명 따져봐야겠지만 사업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시세가 잘 나올 확률이 뭐 60% 70% 이상은 되는 거다 보니까 사업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맞으시고, 일단 에코프로 BM이 그 에코프로 지주사 내에서 다양한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핵심 기술인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점, 그리고 생산 능력 캐파를 계속 증설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기술 혁신이라든가 뭐 생산 능력 증설 같은 그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25년도까지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매출, 예상 매출액을 상회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상회에서 달성한 게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주가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그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좀 일시적으로 좀 눌려 있어서 약간은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아직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재료 이슈들이 다 소진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좀 눌려 있어서 진입하기 좀 좋은,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선이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26년도까지 2조 정도 투자가 이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헝가리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500억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투자 지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쪽에 추가 지원금이 들어오고 BMW에 이제 2차 전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료가치 충분하고요. 기업가치 충분한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BM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 지표만 보아도 에코프로 BM 지금 빠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료가치, 기업가치 충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앞으로의 그 산업 자체도 좀 유망한 산업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오늘 준비해온 거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저희 그 노란톡 국민톡방, 저희 그 카이로스 프로핏 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들어오시라. 그리고 2차 전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뭐 에코프로 BM의 뭐 진입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 대응 방향 향방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좀 논의하고 좀 도움 받으실 분들은 노란톡방 국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고 좀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2년도에도 저희 그 마스터 프로핏 카이로 사단과 함께 같이 매매하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회원님들, 여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